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김영환의 경제확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국감에 휴일까지 해서 2주 만에 뵀더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예, 이사님. 우리 경제 공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자, 아침 뉴스요. 오늘 굉장히 큰 건이 아주 희한하게 끝날 조짐이 보이는데, 네, 네. 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뭐 불기소나 무혐의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는 네. 내려올 생각 없을 것 같고 끝까지 아마 1%라도 끝까지 갈 것 같다. 지지율 1%라도. 저희 남은 시간 버텨야 하는 겁니까? 네, 버티라는 거죠. 아, 그 꼴 다 보라는 거죠. 네. 이게 그래도 네. 드러날 거는 언젠가는 드러나는 게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공부 시간 아침 시간 금방 가요. 바로 할게요. 어제 주신 PPT 자료를 봤더니 내수 소비의 추락 이런 단어가 보였는데 네. 내수 소비 추락 쉽게 말하면 위기가 좀 보여요.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좀 뭔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 돌아가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다 닫았어요. 예. 네.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차분히 제가 이제 국감 과정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재부에게 좀 계속 설명했던 건데요. 기재부도 인식은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시장 신호 때문에 기재부 장관도 심각하다. 제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네. 이런 게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의 방향은 정책 전환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크게는 현재 진단해 주시고 네. 예, 정부가 어떻게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PPT 자료 한번 보시면 2, 4분기 GDP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저 끝에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0.2, 2, 4분기인데 3, 4분기는 좀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4, 4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성장하는 구조가 전체적인 한국,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저기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파란색 밑에 주황색. 예. 네, 주황색이 이제 맨 위에 파란색이 이제 지표 경기고요. 네. 밑에 주황색이 이제 체감 경기예요. 체감 경기. 네, 체감 경기가 지금 0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안 좋다라는 신호들이 지금 격차 보세요. 그러니까 지표 경기하고 계속 쭉 가다가 금융위기 한번 출렁이고 격차가 벌어졌죠. 지표 경기하고 체감 경기하고. 엄청 크게 벌어졌어요. 네. 이거는 좀 주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요소를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어렵다 생각하면 이사님처럼 지갑을 안 열죠. 돈을 안 쓰죠. 그래서 그 체감 경기가 또 지표 경기를 만들어요. 예. 예. 그리고 실질 임금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물가는 또 서민들 물가가 또 세요. 와. 그러니까 식료품 위에서 맨 위에서 지금 있죠. 빨간색은 생활 물가고요. 제일 밑에 파란색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고 식료품 물가는 더 높다. 의원님 지금 배추 한 통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원. 10,000원이 넘어요. 싫어하는 녀석들은 저희 바로 여기 약현성당 앞에 장이 아침마다 쓰는데 3개의 망을 묶어놓은 걸 제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저께 37,000원.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서민들한테 다가오는 물가거든요. 자, 실질 임금 떨어졌죠. 뒤에 보면 가계 흑자액 그 마이너스 상태 계속 윤석열 정부 이후에 보이시죠? 이렇게 몇 년을 적자를 계속 하다 보면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따라 그냥 넘어갈게요. 자영업자 위험 신호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100만 명 정도가 지금 폐업했어요. 예. 23년도에. 예. 그 숫자는 24년도 들어서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연체율 한번 보세요. 아. 저 지금 이제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0.44인데 20배가 넘어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이게 한 3, 40만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여기는 거의 숨도 못 쉬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10%라는 것은 거의 갚지 못하고 도산 수준으로 가는. 그러면 한 100만 가족까지 한 120만 정도 예, 예. 인구는 지금 정말 어렵게 절벽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돈을 못 갚아서 지금 신보, 기보 이런 데 아시잖아요. 네, 네. 신보, 그다음에 지역 신보 대신 갚아주는 게 65%나 증가했어요. 저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급격히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에서 자영업자들 그동안 들었던 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상반기에 코로나 때보다 더 예. 높아요. 그래서 이래서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위에가 이제 빨간선인데 빨간선이 한국인데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한국이 또 높기도 했어요. 높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연착륙시켜야 돼요. 네, 네. 자영업자들이 정말 은퇴 지옥의 대한민국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할 만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정부 정책이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기업은 뭐 청년 고용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기업 사이드. 기업 사이드. 예. 지금 대기업들 한번 보세요. 상위 5대, 상위 10대는 저기 실효세율이라고 예. 법인세 최고 구간은 24%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세율 그게 상위 5대는 13.9%. 근데 21년에 얼마였어요? 19.3%. 감세 효과입니다. 상위 10대 18.6에서 15.8로 줄었죠. 중소기업은 오히려 늘었어요. 예.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이 오히려 상위 5대 대기업보다 더 세금을 비율로는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고용하냐? 고용하려면 뭐가 늘어야 돼요? 투자가 늘어야 되죠. 네. 해외 설비 투자는 증가해요. 네. 그런데 저 밑에 보면 국내 설비 투자는 꺾인 거 보시죠. 완전 꺾였습니다. 예, 해외 투자로 네, 네. 해외 고용을 늘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그럼 우리도 저 고용 따라 나가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22년도 지금 총리가 나서서 수출 최고다 말하는데 거의 쫓아는 왔어요. 23년도가 너무나 안 좋아서. 그런데 22년도보다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다. 24년도 수출이. 예. 그리고 15개 품목 우리 주요 품목이거든요. 자동차하고 일반 기계 선박 세 종목 빼놓고는 아직 다 마이너스 상태. 근데 제가 이제 국감 치르면서 이창용 총재에게 물어본 건데 네. 향후에 대한민국 성장은 예. 내수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주요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이런 주요국 유럽 이런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또 IT 수출 흐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뉴스로 보면 반도체 질주에 찬물 끼얹는 사실은 반도체 질주인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이미 좀 지났지 않나? 중앙일보라. 예. 그런데 ASML이라고 그 반도체의 미세 공정을 하려면 저 회사의 기계를 사야 돼요. EUV라고 네덜란드에 네, 맞습니다. 유명한 회사 하나 있고. 네, 그런데 절반 이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왜 투자를 안 하겠어요? 경기가 예상이 드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 각 장관들이 나서서 반도체 좋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삼성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예. ASML 기기를 안 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 내수 간 성장률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저 밑에서 움직이고 있죠. 일본은 치고 올라갔어요. 예. 그동안 내수가 안 좋다가. 그런데 대한민국만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라는 거 보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 혹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수출이 잘 되면은요. 내수가 잘 됐어요. 그럼요. 그래서 다 수출 이랬죠. 그렇죠. 수출 역분이라고 수출로 그랬고. 먹고 산다. 이런 얘기들 지금까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로 못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거예요. 수출이 잘 되면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고 공장을 더 짓고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평균 임금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계층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가전제품도 사고 자동차도 뭐 옛날에 르망부터 시작해서 포니 이 시대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비 여력이 생겨서 이게 내수로 돌고요. 내수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먹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수출 내수 구조가 끊겨서 수출 대기업들은 잘 나가요. 아직도 현금 여력이 있습니다. 네네. 또 쌓아놓고 있고요. 벌어들이는 거. 그런데 이게 국내 투자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내수 간 성장률 격차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일자리 한번 보면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 유발 인원수라고 해서 한국은행 지표인데요. 예. 반도체 한번 보세요. 네네. 금속 가공은 100만 달러 수출하면 10명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런데 반도체는 2.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수출 고용 유발 효과가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비중이요. 수출의 4분의 1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세금 감면 계속 해주는 게 예. 저는 맞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들한테 오히려 세금 감면해 주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나?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려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뭔가를 받아야지요. 국내 투자를 한다거나 맞습니다.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해서. 예. 그래서 그 연계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들을 저는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수치인데 그 고용 그냥 편하게 고용 성장률하고 예. GDP 성장률하고 그냥 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같이 움직인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고용 성장률이 GDP를 뺐더니 성장률을 뺐더니 마이너스 상태. 그러니까 GDP 성장률만큼 고용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다라는 거 알아고요. 저 파란색 막대는 현금 여력입니다. 예. 이 현금이 막대가 높이 올라와 있죠. 막 한 40조 가까이. 그런데 고정 자산 투자는 저 빨간색 선 예. 0. 예. 0에 있는 거죠. 현금 여력이 있어도 투자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참 그 전에 답답하네요, 진짜. 21년도, 22년도 한번 보세요. 저 정도는 돼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유보금을 둬도, 네. 그죠? 네. 뭔가 기업이 투자를 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보여주는 거요. 그 다음에 기업 부채 한번 보고 싶어요. 한 2,800조 되죠. 전체가.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한 2,400조 지금 합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기업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세요. 자, 그 제일 밑에 금융업권별 보시면
제일 밑에 은행 쪽은 안정적이에요. 아유, 저기 돈 번다고 지금 뭐. 맞습니다. 대놓고. 사상 최대의 수익들 얘기하죠. 그런데 비은행 연체들 보세요. 예. 비은행들, 증권, 보험 이런 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보세요. 네. 제일 밑에 아이. 안정적이죠. 아니, 저기는 그냥 살아요. 보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보세요. 몇 배예요? 이게 한 80배 되나? 4, 7에 28, 70배?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저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소기업은 또 내수와 연결됩니다. 중소기업들이 도산한다는 거는 내수가 또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정부는 그러면 기여하냐? 0입니다. 0. 2, 4분기 0. 예. 자꾸 줄어들어요 또. 그러니까 역할. 저기서 말하는 정부의 기여도는 정부 지출로.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정부가 소비를 해서 어려운 때 자꾸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출 여력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돈이 없는 게 감세를 해줘서 네. 특히 대기업 중심에 감세를 해줘서 고소득자 이 감세를 해줘서 이게 여력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서민 감세는 저는 좋다고 봐요. 예. 지갑을 이제 열게 해주는 또 거거든요. 특히 어려운 서민들은 소비 성향이 강해요. 네, 네. 당장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민 감세는 바로 소비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감세는 쓰던 거 똑같이 써요. 네, 네. 추가적으로 쓰는 소비 성향이 낮아요. 그래서 서민 감세는 좋은데 부자 감세는 GDP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 그때 제가 IMF 한번 보고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부자들 상위 20% 감세해 주는 것과 하위 20% 감세해 주는 게 하위 20%가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세수결선 나오는 얘기들 왜 세수결선이 나오나?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특히 수출 대기업 감세. 그리고 그 여파에 따라서 우리가 결손이 나고 재정 역할을 그 역할에 여력들이 없어진다. 네네.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 심리 지수 100 이하입니다. 100 이상은 좋게 보는 거고요. 100 이하는 나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언제부터 그래요? 떨어진 게 22년 7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딱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팬데믹이 끝났는데 네. 팬데믹이 있었을 때 이미 저기 일정 회복이 좀 됐던 수치인 거잖아요. 네. 2022년 전이니까. 예. 근데 뭐 계속 아래서 노네요. 100 네. 아래서. 그러니까 100 이하. 100 이하에서. 예. 그러니까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예, 겁니다. 예. 그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거에 따라 또 더 위축이 위축되겠죠. 되죠. 예. 심리가 위축이 되면 그럼요. 안 소비 쓰지. 투자 다 안 하고. 다 위축됩니다. 이거는 아까는 경제 심리 지수고요. 전체를 본 거고요. 네. 기업 심리 지수도 한번 볼까요? 아이, 문제죠. 예. 추세적으로 하락에 놓여 있고요. 100 이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대통령 딴 소리 하고 있어요.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48.3% 3년간 1.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제가 국정감사 그다음에 예결위 때 밝혀드렸죠. 네. 기금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기재부 저격수. 네, 그래서 기금은 미래 세대의 자원이에요. 그리고 기금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막 쓰면 안 자기 되죠. 국가 부채에 늘어나는 것을 메꾸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4% 이게 15년도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년도 기준 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국가 부채를 사실은 기금 여유 재원으로
막으면서 의도적으로 조금 낮춰놓은 거예요. 그 밑에는 파란색 선은 기준 연도를 20년도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면 그 GDP가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부가가치 영역들을 새롭게 편입시키면서 원래는 한 2,200조 정도 됐는데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들을 집어넣으면서 한 2,400조 됐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조금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에도죠. 네. 그럼에도 계속 지금 국가 부채는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실제 기재부가 예측한 국가 부채 이게 위기를 겪었던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더 국가 부채가 더 크다. 이건 기재부 자료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기재부 자료를 인용해서 어느 정부가 더 국가 부채를 잘 관리했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특성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는 위기 2년을 겪었어요. 네, 네. 돈을 많이 썼어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위기가 없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위기가 있었던 문재인 정부보다 국가 부채가 더 훨씬 늘어난다.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돈을 좀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쓸 돈이 지금 없는 거지요. 없죠. 왜? 아무거나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써야 되는 돈을 덜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조 바꿀 마음 없고. 없다. 예, 이번에 국정감사 때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끊임없이 위기가 보인다. 네. 당신들 위기 보인다. 그런데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분석에는 동의를 한대요. 그런데 정책 전환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이 정부는 버틸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버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정부 안에는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이 줄 도산하고 네. 못 먹고 사는데 지금 근데 제가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김영환 의원님은 네. 국힘분이세요. 왜요? 정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요. 예. 다음 정부로 떠넘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다 위기를, 마찬가지예요. 공을- R&D, 의사 네. 문제 전부 다 지금 네. 자기네 때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지. 다음 정부는요. 정말 머리 싸매고 등장해야 될 거예요. 모든 위기에 대한민국 위기를 다 받고 시작하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아니 근데 다음 정부 걱정보다 그 네. 정부를 맞이할 국민은 이미 거의 그러니까 아마 뭐 옛날 표현으로 실신한 치면은 상태에서 예. 실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 볼까 이런 걱정을 정부와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고용률 예. 또 자화자찬했는데요. 실업률 또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9월 달 어저께 나온 데이터입니다. 네. 15세에서 29세 취업자 증감 박스 친 거 마이너스 16만 8천 명입니다. 이 일자리를 플러스로 전환해도 모자란 마당에 청년들 특히 그리고 20세에서 29세 그 빨간 박스 친 것 밑에 한번 보시면요. 20에서 29세 사회에 진출하는 네, 네. 15만 명이 마이너스 15만 명이에요. 근데 일자리를 어디서 창출하냐? 65세 이상 30만 명. 여기서 단기 일자리, 저긴 알바 또 일자리. 저 나이인데도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분들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냥 네. 취미 생활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저 한번 보시는 쉬었음. 쉬었 20세에서 29세 저 5만 4천 명 늘었잖아요. 14.1% 보이세요? 23년 대비 예. 24년 8월은 14.1%가 늘었어요. 지금 고용보험 엄청 나가고 있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암울한 상황 예.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부를 네, 조금 감시하고 국정에 대해서 계속 네. 끊임없이 견제해야 되는 우리 네. 야당 입장에서는 네. 꼭 그냥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실제 무엇을 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네, 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10회에 오는
경제 왁싱에서 네.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부자 감사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감세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위기 과정을 코로나 이후에 더 한번 겪는 것 같아서요. 예. 정부가 좀 감세 기조를 좀 철회하고 재정 지출을 좀 늘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자영업자들은 부채 문제 이거 좀 저는 기업들은요 PF 사업자 가면 보세요. 한 90조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네. 사업장에 무슨 말이냐? 거기는 무너지면 도와줘요. 그런데 개인들은 네. 무너지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너지면 연쇄도산 이런 것 때문에 파장이 클까봐 그러는 거고 여기는 혼자 무너지면은 뭐 4인 가족 기준이면 4인 가족만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사실은 지금 개인 급여 생활자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국민들 생활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이거 버틴다고 감당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한 350만, 한 400만 그러면 4인 가족, 3인 가족으로만 봐도 1200만이에요. 국민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좀 연착륙시켜줘야 돼요. 네. 사회적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창업할 때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요. 청년들 실패해도 다시 재기 지원해주고 이런 좀 구조적인 좀 개혁들 연착륙 이런 것들이 정부 사이드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좀 암울해요. 네. 이 정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환의 경제혁신 10회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겪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거를 정말 수치로 다 보여드렸는데 저거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갈 건 내려가고 내려갈 건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급여 생활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자 상황을 느끼실 거고 이럴 때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거냐. 이건 저희들의 또 숙제가 오늘 받은 것 같은 느낌. 다음에는 제가 국정감사 때 기재부하고 같이 또 열심히 싸웠던 조세 문제를 한번 좀.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자, 영환 생각 한 줄 그래도 말씀하고 가셔요. 위기다. 각자 도생의 과정에 각자 도생 과정에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